안녕하세요.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지혜보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의 가슴에 와닿을 주제 며느리가 싫어하는 시댁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가족관계는 가장 소중하지만 때로는 가장 복잡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특히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는 서로 다른 세대, 다른 가치관이 만나는 접점이죠. 오늘 우리는 서로 지나친 간섭 없이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각자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따뜻한 가족으로 지내는 지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사는 게 효도라는 말처럼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법입니다. 며느리가 싫어하는 시댁 이 제목만으로도 어떤 분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어떤 분들은 속에 묵혀둔 이야기가 떠오르실 겁니다. 며느리에게 시댁 방문은 종종 전쟁과도 같습니다. 들어서는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온 신경이 곤두서고 한마디 한마디가 지뢰밭을 걷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다가오면 며느리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하늘을 찌릅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은 며느리의 옷차림부터 걸음걸이, 말투, 심지어 숨쉬는 방식까지 모두 포착합니다. 요즘 살 좀 쪘니? 아직도 아이가 없어? 우리 아들 밥은 제대로 해주는 거야? 이런 질문들이 며느리에게는 화살처럼 날아옵니다. 시부모님들의 구시대적 사고방식은 며느리들을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아들 가족은 언제든 불러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딸 가족은 편하게 대접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인 요즘 시대에도 며느리는 집안일을 책임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고수하는 시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세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잔소리와 간섭 마이너스 나는 조언을 했을 뿐인데 제가 오늘 며느리를 만나러 간다고 했더니 딸이 엄마, 며느리한테 잔소리 좀 그만해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언제 잔소리를 했나요? 그냥 조언을 해준 것뿐인데. 서울 강남에 사는 김영숙 67세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숙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자주 집에 오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보여도 집에 돌아오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왜 이렇게 예민한 걸까? 반면 사는차 며느리 이지연 33세 씨의 생각은 다릅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조언이 고맙고 감사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조언이 아니라 지시라는 것을 깨달았죠. 제 방식은 인정받지 못하고 항상 시어머니 방식대로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너무 컸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첫 번째 치명적 실수입니다. 시부모님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며느리에게는 끊임없는 간섭과 비판으로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에 사는 박서영 35세 씨는 결혼 7년 차 5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서영 씨의 시어머니는 손주를 무척 사랑하지만 양육 방식에서 의견 충돌이 많습니다. 아이가 떼를 쓰면 시어머니는 무조건 들어주세요. 애가 원하는 건 해줘야지라고 하시죠. 그런데 제가 훈육을 시도하면 애한테 왜 그래? 너무 엄하게 키우면 안 되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제 양육 방식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영 씨는 양육 전문가의 조언과 현대적인 교육 방식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랜 경험에서 나온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믿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의 충돌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서울의 교육심리학자 정미경 박사는 이런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된 조언이라도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았다면 간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과 같은 민감한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부모님들께서는 조언을 하기 전에 내 의견을 들어보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와 평가 마이너스 옆집 며느리는 시부모를 참 잘 모시더라. 부산에 사는 최지원 31세 씨는 결혼 3년 차입니다. 남편에게는 형이 있어 작은 며느리로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지원 씨에게 가장 힘든 것은 끊임없는 비교입니다.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는 큰 며느리는 음식도 잘하고 시부모한테 참 잘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 번은 제가 정성껏 준비한 요리에 대해 큰 며느리가 해준 것보다는 덜 맛있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상처받았습니다. 비교는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독입니다. 지원 씨처럼 많은 며느리들이 시댁에서의 비교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고 점점 시댁 방문을 꺼리게 됩니다. 서울의 가족 상담사 김정호 씨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모든 사람은 고유한 개성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는 상대방의 고유성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시부모님들께서는 며느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그녀만의 장점과 노력을 발견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챕터는 시댁 방문이 스트레스가 되는 순간들입니다. 희생 강요 마이너스 나도 시집와서 그렇게 살았어. 경기도 수원에 사는 노혜진 34세 씨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맞벌이 부부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시어머니의 기대치는 다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종종 나 때는 직장 다니면서도 집안일 다 했어.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해라고 말씀하세요. 남편이 가사를 도와주면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라며 말리시기도 합니다. 저희 부부는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데 시어머니의 이런 태도가 우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걱정돼요. 과거의 희생을 내세워 현재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세대 간 갈등의 큰 원인입니다. 혜진 씨의 시어머니처럼 많은 시부모님들이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기준으로 현재의 며느리를 판단합니다. 가족문화연구가 이수영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여성의 역할, 가족의 의미,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가치관이 크게 달라졌죠.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하는 것은 시대착 오적일 수 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자신의 경험이 소중하되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 침범 마이너스 가족인데 무슨 허락이 필요해? 인천에 사는 장미란 32세 씨는 결혼 5년 차입니다. 미란 씨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 상황은 시부모님의 사전 통보 없는 방문입니다. 한 번은 주말에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부모님이 근처에 왔다가 들렀다며 서 계시더라고요. 집은 정리도 안 되어 있었고 저는 편한 옷차림이었죠.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후에도 몇 번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사전에 연락해 달라고 말씀드리니 가족인데 무슨 허락이 필요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경계를 무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란 씨처럼 많은 며느리들이 자신의 공간과 시간에 대한 존중을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서울의 관계치료사 박준영 씨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결혼한 자녀의 가정은 독립된 새로운 가정입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규칙과 일상이 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자녀 가정의 경계를 존중하고 방문 전에 미리 연락하는 기본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존중의 문제이지 결코 소원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사전 통보 없는 갑작스러운 방문과 명절 스트레스. 명절 직전에는 항상 몸이 아파요. 의사 선생님은 이것이 시민성 질환이라고 하시더군요. 제 몸이 시댁 방문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서울에 사는 윤소희 37세 씨의 고백입니다. 소희 씨에게 시댁 방문은 단순한 가족 모임이 아닌 극도의 긴장감이 동반되는 일종의 시험과도 같습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많은 며느리들이 시댁 방문을 앞두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광주에 사는 이마연 29세 씨는 결혼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 하연 씨가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은 주말 아침에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부모님이 아침 식사 함께하러 왔다며 문 앞에 서 계셨죠.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나갔는데 집은 엉망이었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어요. 결국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며 집안 정리부터 시작하셨고 온종일 긴장 속에서 보냈습니다. 관계심리학자 송지은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집은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입니다. 그런데 언제든 누군가 들이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이 공간을 항상 방어 태세로 만들어버립니다. 사전 연락 없는 방문은 상대방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우리 아들 집이라는 생각보다는 아들 부부의 독립된 공간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절에 불공평한 노동분배. 대구에 사는 진예슬 33세 씨는 결혼 6년 차 초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예슬 씨에게 명절은 1년 중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설날 차례 준비로 아침부터 부엌에 서 있는데 시누이들은 거실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도움을 요청하니 나는 요리를 못해라며 거절했죠. 시어머니도 딸들은 시집가면 시댁에서 고생할 텐데 집에 왔을 때라도 편하게 해줘야지라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설거지까지 끝내고 나니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예슬 씨의 경험처럼 명절의 불공평한 노동분배는 많은 며느리들이 지적하는 주요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인 현대 사회에서 며느리에게만 모든 가사 노동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가족문화연구가 김태영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노동의 불평등은 오랜 관습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며느리도 일과 가정 사이에서 분주한 일상을 살고 있으며 명절은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즐겨야 하는 가족 행사입니다. 최근에는 명절 없애기 운동이나 호텔 차례와 같은 대안적 방식이 등장하는 것도 이런 불만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과도한 개입. 경남 창원에 사는 조민지 34세 씨는 4살, 2살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민지 씨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 상황은 시어머니의 양육 간섭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일주일에 2번 아이들을 봐주시는데 그때마다 제 양육 방식을 비판하세요. 애한테 왜 과자를 안 주냐, 왜 이렇게 옷을 따뜻하게 안 입히냐부터 시작해서 너무 공부만 시키지 마라, 이런 장난감은 사주지 마라까지. 제가 정한 규칙들이 모두 무시되는 느낌이에요. 한 번은 제가 설탕 섭취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제가 없을 때 아이들에게 과자와 초콜릿을 잔뜩 사주셨더라고요.
민지 씨의 사례처럼 자녀 양육은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시부모님은 사랑과 경험에서 우러나온 개입이라고 생각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신의 역할과 권위가 침해받는다고 느낍니다. 아동심리 전문가 박현우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조부모의 사랑과 관심은 아이의 성장에 큰 자산입니다. 하지만 양육의 주 책임자는 부모입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조언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해도 될까? 라고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며느리가 정한 규칙을 존중하고 일관된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아이에게도 중요합니다. 친정과의 비교와 차별. 세종시에 사는 신다영 31세 씨는 결혼 4년 차입니다. 다영 씨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느끼는 불균형입니다. 명절마다 시댁에서는 큰 명절은 시댁에서 보내야 한다며 양해 없이 우리 일정을 정해버려요. 반면 친정에 가려고 하면 꼭 가야 하니? 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한 번은 친정아버지 생신에 가려고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중요한 일이 있으니 다음에 가라고 하셨어요. 결국 친정에 죄송한 마음으로 연락드려야 했죠. 왜 항상 시댁 일정이 우선시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다영 씨처럼 많은 며느리들이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시댁에서는 종종 시댁 우선주의를 강요하곤 합니다. 가족 상담사 이지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입니다. 결혼 후에도 친정 부모와의 관계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양가 모두를 균형 있게 챙기고 싶은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행사는 부부가 함께 상의하여 결정할 문제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생활 존중 부족. 울산에 사는 김지수 35세 씨는 결혼 7년 차입니다. 지수 씨에게 가장 불편한 순간은 시댁에서의 사생활 관련 질문들입니다. 시댁에 가면 항상 듣는 질문이 있어요. 아직도 아이가 없니? 언제 가질 거야? 라는 말이죠. 사실 저희 부부는 불임 치료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시댁에 알리고 싶지 않은데 매번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시누이가 요즘은 아이 안 나오면 이혼한다더라라는 말까지 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지수 씨의 사례처럼 결혼, 출산, 직장, 생활 등 개인적인 영역에 대한 질문과 간섭은 며느리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특히 언제 아이를 가질 거냐는 질문은 많은 부부에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심리상담사 최은영 씨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출산과 같은 개인적인 결정에 대한 질문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아직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는 부부에게 이런 질문은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이 됩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며느리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그들이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부 시부모와 며느리 세대 차이를 넘는 소통법. 관계 개선을 위한 시부모의 노력. 강원도 춘천에 사는 이명자 65세 씨는 며느리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인 시어머니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요즘 며느리들은 예전과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딸이 시집을 가고 나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딸에게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을 들으니 내가 며느리에게 했던 말들이 떠오르더군요. 그때부터 며느리를 아들의 아내가 아닌 한 사람으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명자 씨는 며느리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방문 전에 항상 미리 연락합니다. 둘째, 조언을 하기 전에 내 생각을 들어볼래? 라고 물어봅니다. 셋째, 명절에는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 손주들, 시댁 식구 모두가 함께 준비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며느리와의 관계를 크게 개선시켰어요. 명자 씨의 사례처럼 시부모님의 작은 인식 변화와 노력이 관계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계 개선을 위한 며느리의 노력. 전주에 사는 박소연 36세 씨는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갈등이 많았지만 지금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며느리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매사에 간섭하시는 것 같고 제 방식을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시어머니도 저처럼 한 가정의 주부였고 시댁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소연 씨는 시어머니와 정기적으로 둘만의 시간을 갖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지금은 좋은 친구이자 동료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에요.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솔직하게 이야기하되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느꼈다는 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시부모님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방식과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위한 실천 방법. 가족관계 전문가 한지영 박사는 시부모와 며느리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경계를 존중하세요. 결혼한 자녀의 가정은 독립된 가정입니다. 방문 전 연락하기, 양육 방식 존중하기, 부부의 결정권 인정하기 등 기본적인 경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비교하지 마세요. 며느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관계는 악화됩니다. 대신 그녀만의 장점과 노력을 발견하고 인정해 주세요. 셋째, 변화를 인정하세요. 시대가 변했고 가족의 형태와 가치관도 변했습니다.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하기보다는 새로운 가족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넷째, 대화하세요. 갈등이 생겼을 때 피하지 말고 솔직하게 대화하되 서로를 비난하지 않는 의사소통 방식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5부 실제 사례로 보는 갈등 해결 과정. 갈등에서 예로 김미영 씨의 사례. 대구에 사는 김미영 38세 씨는 결혼 10년 차 시어머니와의 심각한 갈등을 극복하고 지금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정말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것에 의견을 내셨고 특히 아이 양육에 많이 간섭하셨습니다. 명절 때는 부엌에서 온종일 일해야 했고 친정에 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죠. 미영 씨의 전환점은 우연히 시어머니의 일기를 발견했을 때 왔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 집을 청소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우연히 펼쳐진 페이지에 제 이름이 보여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영이가 날 싫어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쓰셨더군요. 내가 잘해주고 싶은데 왜 미영이는 나를 피하는 걸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 미영 씨는 시어머니와 진심으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입장과 감정을 나누면서 오해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셨고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 이해. 박정숙 씨의 이야기. 부산에 사는 박정숙 63세 씨는 며느리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스스로 변화한 시어머니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요즘 며느리들은 왜 이렇게 예민한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딸이 시집을 가고 딸의 시어머니가 했던 행동들을 들으면서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편지를 썼어요. 정숙 씨는 며느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동안 내 방식만 고집했던 것 같아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너의 방식을 존중하겠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함께 요리하자고 제안했죠. 처음엔 며느리가 놀랐지만 그 이후로 우리 관계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서로의 장점을 배우는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시부모님들께 드리는 조언. 시대가 변했습니다. 과거의 관습과 기준이 오늘날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를 아들의 부속품이 아닌 독립된 한 사람으로 바라보세요. 그녀의 방식, 생각, 가치관을 존중해 주세요. 조언을 하기 전에 내 의견을 들어볼래? 라고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방문 전에는 반드시 미리 연락하고 양육이나 가사 방식에 대해서는 요청받기 전까지 간섭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며느리와 마음을 열고 대화하세요.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좋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며느리분들께 드리는 조언. 시부모님도 한 시대를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행동과 말이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악의가 아닌 사랑과 관심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다면 참기보다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되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세요.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라는 식의나 전달법이 효과적입니다. 시부모님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방식과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남편을 중간에 두지 말고 직접 소통하는 것이 관계 개선의 지름길입니다. 가족관계는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의 과정입니다. 시부모와 며느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변화와 배려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남의 울타리를 함부로 넘어서지 마라. 그곳에 있는 사람은 자신만의 이유가 있다. 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개인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좋은 관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이해와 존중의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건강한 가족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시댁과의 관계에서 힘들었던 점이나 관계 개선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했던 말 중 후회되는 것이 있나요? 며느리로서 시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배운 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아요. 오늘 이야기가 울림이 있었다면 지혜보감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